지난 1부에서 그 60일에서 생동차로 합격하신 합격자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좀 아직 1부를 안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보고 2부로 넘어오시면은 그 전체적인 흐름상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의 이제 시작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과목별 민특상 공부 방법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택 과목, 이제 4과목 중에 마지막 과목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물론 각자 선택하신 게 좀 다르시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택 과목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이 없으셨던 분들은 패스해 주셔도 되고 혹시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호님 혹시 먼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저는 민특상 올인을 하고 차라리 선택타를 하자는 마인드로 선택 과목에 이제 최소한의 투자를 하고 싶은데 최소한의 투자로 그래도 패스를 받고 싶으니까 최소한의 투자로 어떤 과목을 패스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그래서 디보랑 저작권법 중에 고민이었었는데 저작권법이 좀 더 투자를 덜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작권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랑 은성님이 저작권법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이쪽 아니면 이쪽에 관련 인터뷰 영상 링크가 갈 거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전공 과목 선택을 완전히 배제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전공 과목을 선택한 분이 계신다고 들어서 그분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데요. 저는 이제 생명과학과 재학 중이라서 분자생물학을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선택 계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1차 때 디보가 재미가 없었고 저작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했던 건 저는 제 본분이 생물학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물학을 잃지 말자는 그런 걸로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조금 후회를 했었어요. 왜냐면 양이 진짜 많거든요. 양도 많고 다 암기여서 암기의 부담을 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법이 아니라서 좀 암기의 스타일이 다르긴 해서 좋았고요.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GS를 연습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GS 연습을 한두 번 하고 들어갔었는데 그것만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 쭉 쓰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디보 하셨다고 들었는데 디보는 어땠어요? 네. 저는 선택 과목을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을 했고요. 제가 여기에서 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저는 1차 때 생각을 했던 게 저작권법이 그래도 양이 가장 적고 패스하는데 쉽다는데 저작권법을 선택을 할까 하면서 그 대학원과 병행을 할 때 저작권법을 들어봤어요. 근데 저한텐 저작권법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단은 새로운 법 과목이고 그런 외워야 될 저작 재산권, 인격권 있고 막 재산권인지 이게 너무 많고 저한테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법을 하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김홍별리사님 1차 그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웅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왜냐면은 수업을 하실 때 디자인 변리사도 너무 괜찮다. 너무 이게 수요가 괜찮고 생각보다 블루 오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이제 점점 웅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래 나는 나중에 디자인 변리사를 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1차 과목이랑 2차 과목이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작권법은 기본 강의만 듣고 이제 그 7월에 김웅변리사님 1차 기본 강의를 들은 후부터는 그 디자인 보호법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저는 후회되는 결정이 절대 아닌 게 이제 제가 그때 디자인 보호법으로 그 2차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김웅변리사님의 사례 강의를 들었었어요. 근데 사례 강의를 듣다 보니까는 판례의 흐름이 상표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도 상표랑 비슷하게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2차에 진입을 했고 이제 디자인에 대한 감을 잃지 않으려고 3월부터 디자인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디자인 보호법 공부를 좀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런 출원서 내용이나 그런 외워야 할 것들은 1차 때 최대한 외워놨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연님이 저작권법에 대해 잠깐 고민한 것을 언급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저희 인터뷰가 여기 아니면 여기에 뜰 거거든요.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 분을 모셨는데 한 분만 공학 과목이고
이제 세 분이 이제 법 과목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과목별로 뭐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합격률과 공부량이니까 네, 그거 참조하셔서 잘 신중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동차 기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제 그 고통이 끊임없이 와요. 그러니까 1차 때도 상당히 고통스러웠는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와서 이제 합격할 때까지 발표 날까지도 괴롭힐 수 있는데 네, 다들 그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낌이셨는지와 뭐 극복 방법이 있으시다면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솔직히 기초 GS 때 플러스 때까지는 약간 못 쓰는 게 당연하고 약간 그러면서 배운다는 거에 의미를 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고통이 이제 5월에 실전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젠 정말 좀 잘해야 되고 뭔가 좀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아직까지 계속 어렵다 보니까 되게 그 주말 GS 갈 때마다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달에 3GS, 5월달에 3.5GS, 이제 6월달에 뭐 4GS 이렇게 GS를 많이 듣는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매주 GS는 정말 스트레스가 클 정도로 정말 힘들었고 또 7월달에도 이게 이 점차 이게 사람이 마음이 꺾여요. 근데 진짜 그래도 하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시험이 점차 다가올 때마다 아직까지 내 모습은 너무 3월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시험이란 거대한 산이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그 막판 스퍼트 이후에 아까 얘기하겠지만 참고 꾹 버티고 공부를 해나갔던 게 그래도 동차 합격할 수 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의 4GS면 헤르미온을 아닌가요? 그 주말에 3GS는 거의 고정이었고 평일에 한두 세트 정도를 좀 더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4월에 3GS를 시도를 해봤는데 체력이 안 돼서 이제 포기를 했었어서 이제 3GS를 꾸준히 하신 헤르미온네 같은 민호님이 너무 존경스럽고요. 그쵸. 이제 동차의 숙명은 고통이라고 항상 말씀을 이제 두 변리사님께서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기초 GS 플러스 1회차 때 박형준 변리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신을 잃지 말고 끌려와라. 네, 저는 이게 가장 동차들이 새겨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진짜 6월달, 7월달 되니까 너무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막 난 별로 공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막 하루가 지나 있고 일주일이 지나 있고 막 GS를 쓰러 가야 되고 이래서 되게 정신을 잃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변리사님들의 두 손을 이제 놓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좀 고통을 잊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고통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3, 4월달 때는 기초 GS를 들으면서 우리끼리 경쟁을 하는 거라 그렇게까지 고통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5월달에 진짜 실전 GS 가서 기재기랑 30분들한테 깨지고 이러면서 좀 많이 고통이 늘어나고 7월에는 너무 할 게 많아서 고통이 늘어나는데 그때는 그냥 진짜 정신을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버티시면은 시험장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냥 끌려가기는 했는데 전 자기 연민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공부하기로 내가 선택한 거고 누가 협박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 한없이 자기 연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공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안 하시고 나는 공부 기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7월달까지 버티시면은 이제 내년에 이 자리에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소연님이 박형준 변리사님이 깃불 강의에서 막 말씀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정신을 잃지 말고 끌려가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동차는 끈기 있게 포기하지만 말자. 그래도 성공이다. 상위 1%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진짜 주위에서도 진짜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는데 솔직히 3, 4월에는 왜 이렇게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난 별로 안 힘든데 하면서 이런 거만한 생각을 가지고 되게 하다가 이제 저도 5, 6월에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나만 못하는구나 하고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는 살짝
비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워낙 좀 비교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조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스터디도 딱 하나만 했었는데 뭔가 저는 이 민원님과 소연님과 다르게 책을 오래 떼지 못했어요. 한 6월 달까지는 다 보고 썼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동차생인 것 같은데 다 책을 떼고 쓰고 있고 나 혼자 또 4번은 아예 못 썼고 이런 게 많이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깐 도입했던 생각이 있는데 살짝 이제 저는 애초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보니까 늘 혼자였는데 이제 그니까 이 판은 나를 위해 짜여진 판 나만 주인공이어서 그냥 이 사람들 다 AI 로봇이고 나 혼자 여자 주인공 엑스트라고 특히 시험장 가서 제일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떨려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비교하는 마음도 떨쳐낼 수가 있고 잘해보자라는 그런 희망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저도 AI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NPC 강사 NPC. 네. 마인드맵에서 참고해 보시면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속된 말로 존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박영준 변리사님의 OT 때 이 7월에 수직 상승하는 그래프를 정말 뚫어지게 쳐다봤고, 근데 저는 7월에는 조금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 시기를 6월로 최대한 땡기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6월 말까지 정말 닥치는 대로 머릿속에 집어넣자 이 생각을 했고, 7월에는 약간 AS 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고 존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동차 기간에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상황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아까 전에 이제 책을 6월달 정도 때 뗐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책을 언제 뗐는지 이런 거 잠깐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그 실전 GS를 거의 못 풀겠어서 거의 반포기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백을 하자면 실전 GS 문제풀이 시간 때 사실 암기를 했고 책을 문제를 풀지 않고, 그리고 그 강의를 이제 저런 내용을 얘기하시는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였고, 그 기간 때도 그냥 계속 암기를 했어요. 그냥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수준을 일했고,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저는 기초 GS는 내내 책을 보고 썼고, 그 내내 하위권 점수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전 GS는 거의 풀지 못했으니까 책을 사실 GS 때 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들었던 생각은 그냥 시험 당일날만 잘 보면 된다 이 생각만 계속 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암기하고 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실전에 강하신 편이신가 봐요. 이게 제가 생각한 게 법학 시험은 사실 교문 쓰고 판례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나는 교문 판례 암기한다 이 생각으로 저는 책을 GS 때 이제 보고 쓴 적은 3월 첫 주 말고는 없고, 근데 이게 책을 뗐다고 해서 제가 능력이 있어 뗀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을 보는데 컨닝 페이퍼를 좀 치운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걸 없이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거창한 목표거나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책을 뗐다는 표현이 그래서 좀 약간 아니고 그냥 책을 버렸다? 아니 책을 한켠에 놔두고 혼자 한번 극복을 해봤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법전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해서 연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전에 좀 더 익숙해졌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책을 일찍 떼고 썼으면서도 좀 아쉬웠던 점은, 이게 저는 그래서 판례를 단 한 번도 똑같이 써본 적이 없더라고요. 손에서 판례에서 정확한 위치를 책에서 보고 그걸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책을 떼고 쓰는 걸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이걸 너무 성급하게 빨리 떼야 된다는 압박감을 너무 느끼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님도. 저는 사실 3월 첫 주부터 책을 떼고 썼어요. 왜냐면은 제가 1차 기간 때
민사소송법 기본 사례 심화 강의까지 듣고 이제 2차 진입을 했다 보니까는 이제 민사소송법을 듣는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었어서 그 특허하고 상표에 대한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났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딱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상표 GS였는데 제가 풍간태주의경 판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안포선만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제가 암기가 잘 안 되어 있었고 이제 현출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도 그냥 부딪히면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동차는 맞으면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세게 빨리 맞냐랑 좀 이제 나중에 천천히 살살 맞냐는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세게 맞았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겪어야 할 고통이다 보니까는 그냥 3월부터 힘들고 6월, 7월에 좀 편해지는 게 낫지 그 고통을 회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생각보다 맞으면 별로 안 아파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아니 이제 저 같은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아플까 이러다가 맞아봤는데 그래도 할 수는 있다 정도였어요. 맞아요. 저도 민소 실전 GS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꽈락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40점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팠는데 이게 한 3번 정도 맞고 나니까는 그냥 점수 확인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그래도 계속 썼다. 정말 최신 판례나 뭐 아는 A급 논점들이었는데도 못 쓰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저는 그런 좌절감을 좀 이제 용기로 승화시켜서 이제 더 공부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책을 띈다는 게 사실 적절한 정도의 암기가 미리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이제 사람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제 3, 4, 5, 6월 달 지나면서 조금씩 책을 떼는데 근데 5, 6월 달 정도 때는 책을 안 떼게 되면 이제 약간 릴비스가 제가 수험생 때도 느꼈는데 책상이 좀 작아가지고 옆 사람이 이렇게 치면서 하면 불편하니까 책상을 조금 더 키워줬으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눈치도 보면서도 책을 더 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한경벨 네. 약간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좀 약간 이어지는 부분일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암기가 어느 정도 돼야 그게 책을 안 보고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암기가 물론 뭐 자연스럽게 그냥 읽다가 암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각 잡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암기도 있을 텐데 각자의 노하우들이 또 다르실 것 같아서 그 암기에 대해서 그냥 큰 범주 내에서 좀 해주실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면은 약간 뭐 암기를 인위적으로 암기하는 게 언제 정도 시작을 하면 좋을지 방법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좋을지나 뭐 자기만의 어떤 좀 방법이 있다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암기를 기초 GS 이후부터 시작했거든요. 기초 이제 민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례 기초, 이제 특허 상표는 1차 때 공부했던 것도 있고 이제 기초 GS 플러스를 들으면 어느 정도 좀 큰 그림도 잡히고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초 GS 때 이 두 강사님께서 너무 잘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 저는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암기해 간다 해가지고 그 기초 GS 그 특허 상표는 4월에 끝나고 민소는 5월에 끝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암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에 뭐 두문자 파도 있고 키워드 파도 있는데 저는 두 개를 좀 적절히 때에 따라서 사용했던 것 같고 이런 암기를 5, 6, 7월 계속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계적인 암기 위주로 하신 건가요? 그냥 생으로 외우는 느낌? 이제 기본 강의도 듣고 사례 강의도 듣고 민소 같은 경우에는 기초 GS 들으니까 어느 정도 그림은 잡혀요. 그래서 민소는 논점별로 문학 판검을 다 이제 암기를 했고 그 상표 같은 경우는 한경훈 변리사님이 점 교재에 있는 조문과 판례들을 그 요약해서 나눠주신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모든 내용을 거의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박형준 변리사님이 주신 그
총알 자료를 다 암기를 했고 그리고 판례집을 사서 그 판결 요지들을 다 외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외우지는 못했던 것 같고 민사소송법은 사실 사실관계란 게 너무 길고 복잡해서 그거 베이스로는 외우지는 못했고 민소의 경우에는 문학판검사를 기계적으로 외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학설 이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답안지를 쓸 때에도 뭐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학설 이름까지는 외우진 않았던 것 같고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표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내용이 이제 판례에 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각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암기를 하려고 했고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제 판례 판결 요지를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의 경우에도 그런 뭐 녹다운 수출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관계가 판례에 담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사실관계 베이스로 해서 판례 암기를 했었고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균등론 이런 거는 그냥 기계적인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판례 암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유사 판단에 대한 판례만 암기를 하고 나머지 판례는 거의 특허랑 비슷하다 보니까는 그 판례는 암기를 안 했던 것 같고 디자인의 경우에 사안 포섭을 주로 보면서 눈에 익히려고 노력을 했지 암기를 하려는 노력은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나 상표의 경우에는 3월 안에 판례를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외우긴 양이 너무 많아서 5월까지 이제 기출사례 강의를 듣고 이제 혼자 회독을 하면서 최대한 눈에 익히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디자인의 경우에도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암기를 했었으니까 3월 안에는 유사 판단에 대한 판례 암기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빨리 다 끝내셨네요, 암기를.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사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특허는 3월, 상표는 4월, 그다음에 민소는 5월, 분자생물학 6월 이렇게 암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특상을 미리 암기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상표도 약간 원래 안 하다가 되게 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뭐 암기 방식은 그냥 학원에서 나눠주는 암기 자료를 이용을 했고 민소는 아까 말했듯이 통합민소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외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동 시간을 제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동 시간에 하는 게 참 뭔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외우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람 쐬면서 그냥 혼자 맨날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중얼거리면서 외워서 일부러 사람 없는 자리에 앉아서 외우는 게 되게 저한테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추억 맞나요? 이제 보정됐어요. 다 보정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그날 배운 거 회독한 거 다 외우지 못하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먼 데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먼 데로 옮기니까 이동 시간이 늘어나서 좋았던 기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못하면 집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씻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외웠어요. 핸드폰 보면서. 그래서 그거 딱 외울 때까지 잠들지 말자 그러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3월부터는 바로 총알 암기를 시작을 했고 4월부터 상표 암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원래 민소를 이제 5월 그쯤부터 암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4월에 이창한 강사님 실전 A를 들었는데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암기를 안 하면은 이제 민소 같은 경우는 소설 쓰기가 많이 힘들어서 4월 말부터 암기를 시작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랑 다르게 제가 문자 그대로 암기를 진짜 전혀 못해서 그냥 스터디를 할 때도 어제 외웠던 것도 내일 다르게 말하고 모레 다르게 말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나는 글자 그대로 암기하는 거 포기를 하고 차라리 연하게 책을 다독을 해가지고 이제 10개 덧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연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보통 판례형 문제가 나오면 판례에 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드니까
그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판례가 생각이 나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판례의 키워드에 대한 힌트가 좀 숨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판례에 대한 키워드가 뽑히고, 그러면서 이제 판례가 지어지는 과정으로 보통 답안을 작성하는 메커니즘으로 저는 보통 문제를 풀었다 보니까 이제 책을 항상 암기에 대해서 너무 정밀하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다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두 문자는 잘 활용 안 하셨나요? 두 문자를 못 외우겠더라고요. 저는 완전 두 문자 러버. 두 문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총알에 아주 미세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 뭐가 흐리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눈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가끔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흐리게 해놨다고 말씀을 주셔. 그럼 총알 지난 버전, 연한 버전 두 문자 내년에 꼭 만들어 주시면 버전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민우님께서 투표를 요청 주셨으니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표 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원문 그대로 이제 암기를 못 하다 보니까 상표 같은 경우는 되게 판례에서 되게 여러 요소들을 판례에 설치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안 외우고 있으니까 상표 같은 경우는 사안 포섭이 부실해지더라고요. 그런 판례에서 설치한 요소들이 사안 포섭에 들어가야 사안 포섭이 풍부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상표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요소들은 최대한 어느 정도 외워가서 그거를 판례 사안 포섭 때 포섭하시는 게 그래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 민호님이랑 반대로 완전 원문 그대로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문 그대로 하는 게 연습하기에도 편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 분량을 채우기에도 가장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원문 그대로 하면 글이 길어지니까 판례 하나당 한 4-5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안 포섭까지 하면은 6점이 뚝딱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대신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 하되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했었고, 상표의 경우에는 워낙 그런 고려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거는 이제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총알 두 문자 중에 구불용언 발명 파괴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거랑 이제 내용은 모르고 내용은 모르고요. 네. 두 문자. 효현 명호밖에 기억이 안 나요. 선택 발명의 진보성 관련된 건데 앞에 두 문자는 기억이 안 나고 뒤에 효현 명호밖에 기억이 안 나요. 효과의 고려 방법, 효과가 현저한 경우. 그리고 이제 상표의 경우는 유인식 의발이라고 되게 발음이 여기랑 비슷해서 기억이 나요. 네, 그게 이제 어떤 판례였는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34조 1항 11호 최신 판례였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박형준 변리사님의 총알, 탄창, 바주카포의 그 밀리터리 시리즈가 참 암기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총알이 좋았던 게, 저는 암기 자료 중에서 총알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책이랑 거의 그 똑같은 템플릿으로 되어 있고 넘버링이 되어 있어서 딱 범위를 정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한경원 변리사님께서도 총알처럼 만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요청을 요새 많이 받아서 내년에 꼭 해보겠습니다. 암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2차 시험은 쓰기 시험이다 보니까 암기 없이 사실 대응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대 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해 베이스로 암기를 자꾸 미루다 보면은 한두 것도 없이 이해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암기를 결국 못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발생하는데, 동차로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쭉 이제 3월달부터 인위적인 암기를 이렇게 억지로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를 미루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을 또 드려보면은 이거는 이제 공부를 떠나서 이제 내가 수험 기간에 겪었던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형준 변리사님이 정신을 잃지 말고 기절하지 말고 따라와라 라는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고, 근데 이제 워낙 두 분 변리사님은 너무 유쾌하게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재밌었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많이 미화되셔서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이창환 강사님은 유쾌하지 않다는 소리가 유쾌함의 끝판왕. 논외시라서 제가 그랬고 GS 소감의 경우에는 저는 좋은 것만 취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문항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제 합격의 이유는 이제 사후적으로 고찰을 해봤을 때, 제가 어제 책에서 본 구절인데, 안 되는 이유 100가지보다는 내가 돼야 하는 이유 1가지를 찾으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경향은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상표가 좀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이제 특허나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아무래도 3월부터 상표 점수가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상표가 되니까는 특허나 민사소송법을 중간만 가면은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제 합격의 이유를 계속 찾으려고 했었고, 그거를 계속 세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합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장점 1가지를 찾으시면서 그걸로 좀 멘탈 관리를 하시면서 합격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서 안 나오면 어떡해요? 더 찾아야죠. 저는 이제 박형준 변리사님이 했던 EQ 얘기가 많이 기억에 남는데, 이게 항상 이게 공대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내 답안을 논리적으로 써는 거에 약간 중점을 갖고 답안 작성을 했었는데, 근데 결국엔 이 답안을 채점하는 사람은 이제 공대생에서 많이 멀어진 사람이거나 먼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 읽기 쉬운 답안? 그게 훨씬 더 EQ적인 답안이 훨씬 더 고득점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 답안이 되게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이기적인 답안이 아니었나 약간 싶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대방이 좀 보기 편한 답안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 합격의 이유가 이제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게 동차생이 이제 시간도 없고 상대적으로 합격을 하기도 어렵지만 그만큼 부담감을 좀 덜 수는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시험 때 특허가 굉장히 이제 파본 검사를 하는데도 어지러웠는데, 이제 그때 늘었던 게 딱 파본을 덮으면서 내년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거 내년에 한 번 더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일단 이게 내 동차 시험에 나와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은 일단 4번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니까 너무 이제 1번부터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4번까지 결론을 내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도 특허를 고득점하진 못했지만 방어적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도 전 솔직히 특허 때 멘탈이 너무 힘들어서 상표도 어려웠는데, 일단 4번까지는 다 풀고 사안포섭 열심히 하자라는 마인드로 좀 부담을 내려놨던 게 이후에 민소 선택까지 계속 영향을 잘 줬던 것 같아서, 동차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좀 더 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멘탈을 잡으신 게 시험장 당일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민호님이랑 완전 반대로 생각을 했던 게, 전 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과 기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허 파본 검사를 할 때 너무 잘 됐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겠다, 특허는 다 같이 망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래서 정말 저는 오히려 안심을 하고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살짝 불안감이 들었던 게, 상표가 이번에 좀 쉽게 나왔잖아요, 그 예년들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상표는 이거는 특허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변별력이 있을라나? 아니면은 여기서는 내가 제가 소연님 실드를 하자면 비교적 예상 가능한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는 게 아니라 논점이 조금 쉬웠던. 논점 추출이 좀 잘 되는 문제. 그냥 쉬우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특허가 너무 어려웠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표가 좀 불안했었고, 특허에서는 내가 조금만 가독성을 좀 이쁘게 해서, 이제 왜냐면은 특허가 너무 어려웠어서 너무 다양한 유형의 답안지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목차만 잘 잡아준다면은 고득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오히려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달리시고 시험장에서도 내가 제일 잘한다,
옆에 있는 사람 너무 못한다. 여기선 내가 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세에 눌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시험장에서 그냥 에피소드긴 한데 그 민소 1번 문제 혹시 기억하세요? 병합. 아마 3번인가 4번이었어요. 병합이 좀 있긴 해서 손해배상 청구 어쩌고저쩌고가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전형적인 문제였거든요. 전형적인 문제여서 아 뭐야 쉽네 하고 1번을 쓰는데 갑자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답을 바꿨거든요. 화이트 범벅을 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썼던 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또 화이트 두 번째 칠하고 범벅으로 써서 1번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2, 3, 4번은 내가 무슨 답을 쓰는지도 모를 만큼 급하게 썼으나 어쨌건 정신을 차려가지고 4번까지 완성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중도 포기는 안 된다. 무조건 정신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4번까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에피소드 사실 GS 에피소드를 준비했거든요. 아니 일단은 그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기초 GS 플러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핵심 그 논점들이 너무 잘 뽑아주셨고 약간 그 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사실 이게 저는 수험 이 동차 기간 내내 가장 충격적인 설명이었는데 한경훈 변리사님이 119조 1항 1호에 유사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스칼라랑 벡터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1차 때 이 내용을 정말 어렴풋이 이해했는데 그 설명 듣고 한 번 바로 이해해버렸어요. 물리에 대한 아니요. 그 스칼라 벡터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 19조 1항 1호의 판례를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차 여러분들 기초 GS 플러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근데 저도 그 스칼라 벡터 설명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딱 느꼈습니다. 진짜 공대시구나. 왜냐면은 그 뭐지 스칼라와 벡터 설명을 하시면서 너무 뿌듯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해가 잘 되는 방향이었고 근데 진짜 공대시구나. 이런 유쾌한 변리사님도 계시니까 다들 한경훈 변리사님 상표 수업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소연님 아까 강의가 유쾌하다고 한 거에 이런 것까지 포함된 네, 너무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좀 후하게 평가해 주신 걸로. 아니 사실 이 스칼라 벡터 설명 때문에 약간 문과 출신 분들 중에 제 강의를 듣다가 몇 분이 떠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순수 문과 출신이신가요? 순수 문과 출신이고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문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명쾌하게 1차 때도 어렴풋이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이거를 스칼라 벡터를 사용해서 근데 그 119조 1항 1호가 이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경훈 변리사님이랑 관련된 이야기가 떠올랐었는데 제가 한경훈 변리사님 모의고사를 풀었었는데 그때 이제 상표 공존 제도가 배점이 좀 크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거 어떻게 채우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거의 똑같은 느낌으로 공존에 관련해서 문제가 제가 답안을 잘못 적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그때 답안지에서 봤던 거 거의 그대로 적었거든요. 그 문항이 제 기억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그 되게 어두운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좋은 기억들을 갖고 계셔서 좀 감사하네요. 합격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제 생동차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저는 이번 달 초부터 이제 정말 변리사로서 특허 법인에 들어가서 특허 작성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어려운 기술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변리사로서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좀 또 이제 퇴근하고 강남역 사거리에 있다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리사로서
일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도 꼭 이제 같이 업계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합격 이전의 삶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7월에 시험이 끝나고 너무 공부를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번에 특허하고 민사소송법이 너무 답이 갈리는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은 너무 공부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토익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다행히 합격을 하고 이제 취업 설명회를 가니까는 채용 프로세스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발표가 나고 일요일까지 웬만한 법인들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 이후에 그 일주일은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서류 제출하고 면접 연락 오고 면접 보고 합격해서 뭐 밥 먹는 자리 가지고, 그래서 너무 바빴던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도 이제 7월에 시험 보시자마자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주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저는 그게 너무 3일 만에 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랬고 다행히 전 취업이 돼서 이제 취업한 후에는 지금 한 달 반, 2달 반 동안 놀면서 다음 주 목요일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딱 합격 발표 당일. 그 당일날 저는 이제 전공 시험을 보러 가려고 버스에서 암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수업을 처음으로 째봤습니다. 처음으로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째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은 딱 보러 가고 그날 수업을 짠 게 되게 다시 처음이요. 합격하고 처음으로 째봐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사실 변리사라는 직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좀 혼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합격생 분들 만나보니까 더 엄청 활발하고 되게 사교적이시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신가요? 네, 아입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요즘 너무 즐겁게 합격생 분들이랑 만나고 있어서 그게 큰 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다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얼른 합격해가지고 재밌는 세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20대 마지막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아직 취업은 하지 못했고 2월이 끝나면 이제 자소서를 쓰고 지원서 내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저희 뭐 이미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좀 합격자로서, 생동차 합격자로서 좋은 기운 한 번씩 드릴 수 있게 격려의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생동차를 본인이 확신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이제 기득으로서 공부를 하고 박형준 변리사님의 특허 기본 강의 역시 수강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날 합격 당일에도 이제 새벽 4시에 깨서 8시까지 깨 있다가 8시부터 다시 잠이 들어가지고 9시 2분에 약간 진짜 이 불합격으로 마주하기 그 싫은 마음을 가지고 꾸역꾸역 확인을 하고 나니까 합격이라 적혀있어 잠결에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생동차 분들도, 이제 생동차를 노리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되게 힘들고 힘든 2차 동차 시기를 보낼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생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열심히 달리셔서 생동차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영상을 지금 1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실 것 같고 이제 2차 기득이나 3시분들도 보실 것 같은데, 일단은 모두 내년에는 꼭 이루시는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1차 끝나고 2차 진입하시려는 분들한테는 항상 자신감을 잃지 말고 기세로 버텨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다 똑같아요. 왜냐면 그 1차 끝나고 진입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공부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는 내가 부족할 수 있다고 많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잃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본인이 이번에 생동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한 가지를 찾으시면서 쭉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꼭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실전 GS까지 반드시 현장에서 쓰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저도 사실 소연님이랑 되게 비슷한 건데요. 일단은 처음에 진입하시면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힘드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1차 때는 그냥 눈으로 훑다가 객관식 문제만 풀다가 갑자기 직접 쓰라고 하는데 누가 안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때 힘드셔도 괜찮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좌절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설사 좌절해도 괜찮아요. 거기서 마음을 비우고 공부하면 되니까 어떻게든 괜찮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똑같이 그 현장 GS 꼭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GS 가면 진짜로 탈출하고 싶거든요. 진짜 1번 쓰고 탈출하고 싶고 2번 쓰고 탈출하고 싶고 다 쓰면 이제 강의는 집에 가서 듣고 싶고 이런 기분이 드는데, 그때 진짜 이 시험에서 탈출하고 싶으면 그때 탈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남아 계시길 바랍니다. 동차분들은 3월 중반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이미 1차 때 했던 특허상표도 이렇게 못 쓰는데 새로 배우는 민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강하게 들 건데, 그래서 동차는 정말 포기해야 하나? 이 생각이 들 텐데, 저는 동차로 합격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동차 사례 61기에도 있으니까 저희 인터뷰를 보고 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1기 기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내년 여러분 들어오실 오픈 카톡방에 굳건히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꼭 저랑 톡방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점에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교재나 강의 선택부터 이제 정신 없으실 텐데, 동차 시기에 제일 힘든 거는 사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제 시험 날까지 끝까지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한겨운 변리사님이랑 함께 잘 저희가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겨운 변리사님도 이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1, 2부로 나눠서 되게 다양한 질문들 많이 드렸고, 정말 사실 생동차 합격이라는 게 저도 다 누구나 꿈꿔오는 사실 거잖아요. 너무나 멋진 일이고 진짜 대단한 건데, 막연하게 진짜 불안감이 있고 이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네 분이나 저희가 모셔서 여러분께 이제 기운을 좀 드리고자 이런 기획을 했으니까요. 좀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또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그 합격 수기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윌비스 홈페이지에서 수기 한번 참고하셔서 그 중에 이제 저랑 잘 맞는 그 수기를 따라가셔서 구체적인 공부 방법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